고객 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하는 콘텐츠 아재취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재취함은 취업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댓글을 받아본 바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금융 정보들을 내가 보기는 좀 귀찮고 대신 읽어줘라 라든지 투자 자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 저희 수강생들이고 투자 자문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할 겁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술은 고량주입니다. 이거는 제갈량주라고 부르는 술이에요. 컨셉이 있어요. 매주 한 가지 술을 까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일단 컨셉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가고 싶었었어요.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차피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좀 편집돼서 올라갈 거니까. 일단 오늘 고른 술은 고량주였습니다. 최근에 특히 중식당에서 고량주를 많이 팔아요.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더 인기 있는 술이 고량주인 것 같아요. 고량주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최근에 좀 트렌디한 술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좀 20대 트렌드에 맞춰서 고른 술입니다. 얘는 연태보다는 쓴 향이 좀 더 강하고 파인애플 향은 좀 덜하고 연태보다는 아저씨들이 좀 더 좋아할 느낌이에요.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은행입니다. 어제 학생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주에 은행 면접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부분을 올리면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은행 컨텐츠로 급하게 정했어요. 보통 금융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 1순위가 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가 가장 높고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은행의 문화는 아무래도 로테이션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은행 자체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은행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디 은행에서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은행의 전문가라는 거지. 제 친구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라이프에는 만족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1차의 주제는 은행 면접을 본다기에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좀 되게 놀랐던 건데 학생들이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모르고 은행을 지원하더라고요.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게 70% 가까이 해당될 정도로 이자를 받아먹는 업종이에요. 이자를 받아먹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대 마진입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마진을 의미해요. 특히 이제 여신과 수신금리, 여신금리, 수신금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수신은 받는 거잖아요. 수신 그리고 여신. 결론적으로는 예대 마진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이해하면 은행 수익 모델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헤럴드 경제? 여기에 기사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 이렇습니다. 은행 여수신 금리 올해 작년까지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이제 은행 업종의 이익이 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보면 여기 그림에서 나온 이거를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 정도 금리를 받아가요. 파란색 선, 좀 하늘색이라 그래야 돼요 이걸. 근데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싸게 빌려간다고.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리고 신용대출, 이거는 이제 개인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결국 이만큼의 차이가 지금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막대 그래프예요. 이 막대 그래프가 결론적으로는 은행이 먹는 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코로나 이후 2020년도 이후를 보면 그 폭이 엄청나게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은행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대 마진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예대 마진이 높게 나온 거는 일단 기준금리가 너무 급하게 떨어졌고
예금금리는 급하게 떨어졌지만 여기 보면 주담대는 안 떨어졌잖아. 여기 보면 예금금리가 바짝 하고 납작 엎드리는데 주담대가 버티고 있거든요. 사실은 은행은 규제 산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인프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뭐 나라 거니까 정기예금 평균과 위에 있는 대출 사이의 그 마진을 말하는 거고 그 마진을 보세요. 예금을 맡기로 사람들이 지점에 찾아온단 말이죠. 어플로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 요새 어플도 많지만 어찌됐건 그동안 신입사원들을 뽑았을 때 행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 그럼 무조건 지점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점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야. 지금 뭐 어플이 60%까지 올라와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의 모든 소비자를 만나는 최고의 지점, 장소는 지점이거든요. 고객들을 만나야 돼. 그냥 고객들을 만나야 예금을 받고 고객들을 만나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본사가 아니라 바로 지점으로 발령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은행은 사람들을 만나는 업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은행은 가고 싶은데 영업은 하기 싫어요. 이러면 은행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본사는 나중에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이 돈 버는 최전선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에 가는 걸 당연히 오케이 해야 되는 거지. 전체 은행의 수익의 70%를 이자 수익이라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본사로 온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프론트가 아니라 미들이나 백오피스 성향이 강하다고. 일단 지점 축소는 좀 더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 지점 축소는 이제 뒤에서 카뱅 이야기를 할 거라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본사에서는 사실은 본사에 IB 기능도 있고 뭐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어찌됐건 IB 기능에 의해서 크게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기도 하고요. 증권사 지점이랑 은행 지점이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증권사의 수익 구조상 수수료 비중이 50%, IB 비중이 50%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본점에서 IB들이 전체 매출의 50%를 벌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지점이랑 본사 직원이랑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위치죠. 하지만 은행은 아니지. 지점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은행의 수익 모델이란 말로 돌아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할 말은 그거예요. 지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금융 신입으로 입사를 하고 기업금융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많아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바로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회사 그런 공고 사이트에 이렇게 이번에 배치할 거니까 지원해라 이렇게 뜬대요. 그러니까 기회는 늘 있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그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지점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 본사에서 욕심을 내잖아요. 근데 반대로 재배치를 할 때 우리 지점장님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잘하면 지점장님이 에이스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그 적당히 선이 너무 어려운 거지. 어렵지.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처음에 회식을 할 때 자네는 은행에 왜 지원했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대. 자기는 IB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지점에서도 열심히 할 거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IB에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고 싶다. 이렇게 밑장을 계속 깔아놨었대.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지원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성과도 괜찮고 항상 이야기했으니까 얘를 붙잡아둘 수는 없겠다. 문제는 지점장님도 2, 3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2, 3년마다 계속 깔아야 돼. 계속 깔아야 돼. 다음에 이야기할 건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라서 신년사를 가지고 왔어요. 이 고객 중심의 초혁신 디지털 뱅크, 이건 사실 농협에서 한 말이거든요. 바로 이 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고객 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 이 세 가지 단어가 우연히도 다른 이 우리은행,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다 똑같아. 고객 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가 2022년도의 화두이자 지금 은행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디지털 뱅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카뱅을 의미하는 거죠. 카뱅 때문에 난리 났어 인 거예요. 초혁신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너무 보수적인 집단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고객 중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 신년사를 봐야 면접 때 내가 할 말이 생겨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들 안 보더라고. 근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보면 은행들이 얼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말했죠. 고객 중심 리부트.
아까 얘기했던 건 고객 중심, 그건 농협이었잖아요. 여기도 고객 중심 리부트예요. 더 황당한 건 이거야. 플랫폼 개발. 근데 이 플랫폼을 하려고 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초혁신? 그러니까 카뱅이 무서운 거야, 지금. 카뱅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카카오톡 때문에. 고객 만족과 브랜드 관련 수상을 이루어졌어. 아, 너무 좋은 회사야. 향후 10년간 데이터와 플랫폼에서 새로운 가치 절반 이상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지. 독보적인 플랫폼. 그러니까 사실상 카뱅이 20대, 30대를 많이 빨아들인 것처럼 지금 20대, 30대가 원하는 건 비대면 영업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프라인 채널 혁신에 더욱 심혈을 기울게. 근데 이거는 사실 웃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쿠팡과 마켓컬리가 엄청 성장을 하고 기존에 있던 유통업체인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확실히 주춤하고 있기는 해. 구매하면 다음날 오니까 사람들이 굳이 마트에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서 안 해 먹으니까 밀키트 사 먹으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곳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 오프라인 채널, 그러니까 마트 영업점들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카뱅이랑 붙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오프라인이다. 이건 되게 좋은 선택이지. 투자 쪽에서 바라보면 이미 나는 투자했던 캐펙스이기 때문에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거예요. 온오프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진 옴니채널 플랫폼이 신한이 시장한 모습입니다. 옴니채널 플랫폼, 이거 말고 옴니채널까지 이야기를 하면 옴니는 하나로 합쳐진 채널이라는 의미일 거니까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사가 잘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잘 파악한 거죠. 영업점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영업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지금까지 키워왔던 역량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을 건데,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도가 있을 건데 그걸 굳이 포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새롭게 오는 타겟들, 20, 30대도 받아들여야 하니까 매끄럽게 연결시키자.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건 카뱅이 들어왔어. 갑자기 20, 30대가 전부 다 카뱅만 쓴대. 미쳐버리겠어. KB에서 무슨 알파카인지 뭔지 하는 막 캐릭터도 만들고 막 춤도 추는데 라이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신한은행은 아직 그런 거를 안 만들었나? 아무튼 은행들이 보통 개인 소매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 은행들은 규제 산업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정해져 있고 높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뭐 신용 몇 등급 이상 사람들한테만 대출해주거나 아니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한됐었거든. 이것만 하고 있어도 어차피 카뱅이 오기 전까지, 미꾸라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서로 파이 싸움이 고만고만했어. 그래서 원래 금융권, 특히나 해외에서 P2P 사업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신용도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판단했던 신용 등급으로는 볼 수 없었던 괜찮은 신용도를 보고 싶어 했었어요. 나는 신용 등급이 되게 떨어진 사람이야, 한국 기준으로는. 그런데 나의 뭐 학력이나 그동안 돈을 상환했던 것들, 기타 등등을 무언가 소셜미디어의 나의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성실하대 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들을 하면 기존에 했었던 파이가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토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글을 봤을 때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두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고민이 많은 건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장사 잘했어, 작년에. 최고의 실적이라니까? 사상 최고의 실적이지만 카뱅이 물을 흐트리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 고액 자산가이거나 은행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40대, 50대들은 자기 잡고 있지. 하지만 10년 지나면 지금의 20, 30대가 40대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카뱅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은행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 10년 사이에 잘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은행들은 잘하는 기업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 카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은행들이 버는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의 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대박 많이 벌었지. 코로나 터지고 40% 성장했어. 근데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한 게 전혀 없어. 기존 파이 그대로 했는데 늘었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이 리포트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은행의 실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금리 상승기에는 특히나 은행주가 강세였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어찌됐건 돈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봐봐요. 100을 빌려줘. 근데 우리가 받는 건 매년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한테 이자를 잘 줘야 나는 원본을 받는다고. 만약에 얘가 망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금리를 아무리 높게 불러봤자 내 손해가 더욱 커. 그래서 은행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자칫 지금 특히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뭐 위험하다, 뭐 가계 대출이 위험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지잖아. 나는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자 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 월급의 한 80%가 이자래. 그럼 나 못 살거든.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용위험 확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 주식들이 은행들이 실제로 예대 마진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더라.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누군가는 이자를 못 낼 위험, 그 사람들이 나는 돈 못 내요. 디폴트라고 부르죠, 보통. 파산을 할 위험들을 봤을 때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이제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님은 당분간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님이 예대마진, 은행의 이익이라고 하면 자, 은행의 수익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손비용률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대출 평균 잔액 분의 대손비용이잖아요. 그치, 까먹은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아무리 까다롭게 심사를 하더라도 0.3%는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서운 건 뭐냐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은 상황이 되게 좋아요. 은행을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은행은 항상 부정적인 이슈밖에 안 나오고요. 카뱅에 가고 싶은데 카뱅은 프로그래머만 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이 오히려 은행에 들어가기 적기라는 거지, 따지고 보면.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카뱅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사실 이 리포트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이 방향으로 설정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카뱅이 상장되기 전에 나오는 리포트고 보면 이거예요. 카뱅의 성공 요인,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카카오와 플랫폼을 공유한다. 자, 보면 이거예요. 압도적인 경쟁을 보유한 카카오. 그러니까 아까 신한은행에서 플랫폼을 강조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인 거지. 카카오뱅크 때문에. 두 번째로 언택트 금융회사로서의 메리트.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뒤에 이겁니다. 대충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기 이 두 개로 카카오뱅크의 장점이 너무 잘 보여. 카뱅은 지점이 없어. 지점이 없으니까 사람들 덜 뽑아도 돼. 그러니까 고객 상대할 사람 말고 프로그래머 뽑으면 돼. 그래서 1인당 자산 규모를 보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은 작아. 하지만 사람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카뱅의 코스트 인컴 레이쇼, 이걸 사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카뱅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딱 이거 그래프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 특히나 이제 웹 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곳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카뱅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어플 개발하고 사람들 채용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 이게 이미 안정화가 됐어. 문제는 뭐냐면 그 특성상 더 이상 비용 들 게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국내 은행 평균이 52.9%라고. 이게 뭐 52.9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앞으로잖아, 앞으로. 물론 카뱅도 사람 뽑겠지. 플랫폼 기반이 아니라 웹 기반이어서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기반인 거라서. 이거 하나로 왜 은행들이 카뱅을 견제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은행에서 카뱅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할 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두 번째, 지점을 축소시킨다. 이거밖에 없어, 따라가려면. 사실은 비용이 높은 건 당연한 거야. 못 줄여, 하고 싶어도. 하지만 그게 이들의 장점인 걸 어떻게 해?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점포망이 없어서 가장 유리한 점은 판관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대 마진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는 남들보다 비용을 적게 쓰고 있어. 대출 금리를 조금 낮게 받아도 괜찮지. 예금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줘도 괜찮지.
사람들이 은행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또는 돈을 맡기기 위해서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카뱅은 다른 데보다 0.1%더 준대 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금리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카뱅은 비용이 원래 적게 들어가는 회사이니까 금리를 좀 싸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 전세가 보통 이제 직장 기준으로 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8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8억에 1%면 800이잖아요. 카뱅에 대출을 하면 1년에 800이 싸. 내 연봉 800 올리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안 써? 무조건 쓰지?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은행을 찾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충성도가 좀 높았다면 지금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무튼 뭐 신용대출이 점점 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긴 하지. 어찌됐건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은 훨씬 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실제로 가치를 또 나라에서 매기고 있는 것들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담보력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 똑같은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무조건 적을 수밖에 없어.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또는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주변에 망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사실은 이전 리포트지만 지금과 비교하기 너무 좋기도 하고 흔히 카뱅이 상장됐을 때 사람들이 모두 환상을 품었던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수익성 높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이 적다. 그래서 보면 카뱅의 대손 비용률이 아까 봤던 것보다 조금 높죠. 아까 0.3 미만이었잖아. 카뱅은 조금 더 높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카뱅은 대출을 빨리 쉽게 해주니까. 근데 카뱅이 토스처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너무너무 잘 분석을 해. 그러면 떨어지겠지. 그러면 진짜 혁신이 벌어지는 거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이거예요. 금융섹터의 시총을 보겠습니다. 카뱅 하나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카뱅이 27조입니다. 금융지주사 합격인 삼성생명 13조밖에 안 해요. 카뱅 팔잖아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사고 남은 잔돈으로 4조를 받을 수 있어. 이 밸류에이션에 맞냐는 거지. 뭐 맞고 틀리고는 몰라.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은행들이 왜 이렇게 디지털 하는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총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왜 이러지? 우리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뱅이 앞으로 나아갈 몇 가지 일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1금융권에서 대출해주지 못했던 흔히 2금융권으로 밀려났던 사람들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다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이라고 나뉘었던 되게 심플했던 그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은행의 파이 자체가 커질 것이고 그게 카카오뱅크의 숙제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지금 은행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은행에 처해져 있는 상태를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은행은 지금 잘하고 있고 하지만 먼 미래에 카뱅이 자신들의 실제 수익을 깎아먹을까 봐 걱정인 거고 하다못해 지금 당장 시총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미 카뱅이 자신들을 추월했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은행에 지원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로는 소매금융, 그러니까 지점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 두 번째가 어찌됐건 카뱅이 할 수 없는 펑션이라고 하면 IB죠. 카뱅은 지점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저는 귀행에 입사하여 IB 분야의 수익을 통해서 이자 수익 또는 비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코딩을 배우던가 그러니까 카뱅이랑 붙어서 이길 수 있을 법한 플랫폼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던가 근데 보통 프로그램을 할 수 없으니까 은행을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IB 쪽의 이야기를 해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주제는 고민이 많은데요. IFC 매각은 지금 약간 순탄치 않아요. 그 IFC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